테슬라 소식입니다. 마침내 주가 200달러 돌파. 전망은 엇갈려. 테슬라의 2분기 출하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날 니오, 미오토 등 중국 토종 전기차 3사의 분기 출하 성적이 탄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테슬라 출하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진 덕이다. 테슬라는 아울러 다음 달 로보택시데이 행사라는 호재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호재들이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부정적 전망을 바꾸지 않고 있다. 테슬라는 2일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좋은 출하 성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시장의 기대치가 크게 낮아진 터라 깜짝 출하 성적을 공개할 개연성이 높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2분기 출하 대수가 약 42만 대로 1년 전 46만 6천 대에 비해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낮아진 눈높이만 넘어서면 주가가 크게 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기대는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테슬라는 이날 11.98달러 급등한 209.86달러로 올라섰다. 지난달 11일 기록한 170.66달러 저점 이후 주가가 23% 폭등했다. 마감가가 2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1일 이후 꼭 석 달 만이다. 테슬라 주가가 폭등한 가운데 대표 낙관론자 가운데 한 명인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브스는 지난달 28일 분석 노트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데이 행사가 테슬라 주가 사상 또 한 번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브스는 다음 달 8일 로보택시데이은 단기 주가 기폭제 역할을 할 역사적인 주요 순간이라면서 테슬라가 1조 달러 시가총액으로 가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데이에서 자율주행 비전을 공개하면서 1조 시총을 향해 내달릴 것으로 낙관했다. 아이브스는 아울러 중국 상하이에서 현재 완전 자율주행 주행 시험이 진행 중이라면서 테슬라가 모퉁이를 돌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테슬라 매수 추천과 함께 275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했다. 또 다른 테슬라 낙관론자인 애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아이브스보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1년 뒤 테슬라 주가가 31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조나스는 테슬라가 로봇 사업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옵티머스 로봇이 인공지능 확산에 힘입어 기능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나스는 테슬라가 전기차 종목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등 에너지, AI, 로봇 업체이기도 하다면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양한 사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테슬라 목표주가 310달러 가운데 고작 20%인 67달러만이 전기차 사업 몫이라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AI 유료, 애플 인텔리전스 가능성 솔솔. 지난달 WWDC 2024에서 베일을 벗은 애플표 AI 전략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이 유료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의 AI 기능은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구독과 비슷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월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 포함된 애플 인텔리전스 플러스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애플 자체 AI 기능을 또 다른 서비스 수익원으로 만들면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완하고 하드웨어 조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애플은 사용자가 오픈AI의 챗GPT 등 AI 파트너가 제공하는 기능에 가입할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구글이나 엔트로픽 등과 계약을 체결해 자사기기를 통해 AI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 가을 iOS 18 등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때 해당 파트너십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탄소 배출량 30%가량 치솟아. 그 이유는 유로뉴스 등 해외 외신에 의하면 AI는 2020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배출량을 거의 3분의 1가량 증가시켰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환경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탄소 배출량은 2020년 이후
거의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은 6% 이상 감소했지만 간접 배출량은 후퇴했다. 회사가 클라우드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콘크리트와 강철과 같은 친환경 건축 자재와 칩과 같은 하드웨어 부품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데이터 센터는 IT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컴퓨터와 하드웨어를 저장하는 구조물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건물과 함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 이 서버를 통해 정보를 저장, 처리 및 배포한다. 유럽은 데이터 센터의 주요 허브다.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522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은 517개로 3위, 프랑스는 314개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 데이터를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 공유센터에 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이러한 건물은 에너지 집약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원 공급 장치와 물집약적인 냉각 시스템에 의존한다. 대다수 데이터 센터가 가뭄에 시달리는 사막 지역에 건설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에 도움이 되지. 이 에너지가 화석 연료에서 공급될 때 특히 문제가 된다. 더불어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내셔널 그리드는 최근 AI와 양자 컴퓨팅의 붐이 향후 10년 동안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을 6배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향후 10년간 데이터 센터에 138조 규모 투자. 아마존이 향후 10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이는 지출 규모가 크기로 유명한 아마존으로서도 매우 큰 투자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30일 보도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관리하는 자회사 아마존 웹 서비스는 수년 전부터 데이터 센터를 열어 운영 중이지만 인공지능 열풍으로 수요가 촉발되면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아마존 소매 분야에서 일하다 올해 오즈 최고재 무책임자로 선임된 존 펠트는 우리는 이 현장에 뛰어들고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오늘날 AI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지난 몇 년간 거대 물류 네트워크를 건설하던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지난해 전체 자본 지출은 감소했지만 오즈 인프라 지출 비중은 급증했다. 이는 소매 창고 네트워크 개발보다 최첨단 클라우드 장비 투자가 더 중요해진 아마존의 새로운 확장 시대를 보여준다. 시장 조사기관 데로로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 비중은 전체의 53%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마존은 올해에도 오즈 인프라 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은 오랜 기간 회사의 주 수입원이었다. 아마존은 AI 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요를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최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과 수년간의 AI 분야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AI 분야에서 뒤처져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마존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오즈의 AI 능력은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물류 컨설팅 업체 MWPVL 인터내셔널의 마크 울프라트 대표는 아마존이 향후 수년간 최소 216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